1월 중순에 거의 뒤통수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네, 뒤통수에 가까운 결과라면 완성차 업계 뒤통수인가요? 아니면 중고차 업계 뒤통수인가요? 희한하게요. 네. 둘 다한테 뒤통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핫한 모빌리티 이슈를 전하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다뤄볼 주제는 저희가 앞서 다뤄봤던 주제 연장선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주제는요. 중소벤처기업부 완성차 중고차 업계 진출 일단 발목을 잡았다. 로 잡아봤는데요. 이거 저희가 올해 1월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한 맞아요. 소식이에요. 그 작년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완성차 업계 올해는 중고차 시장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이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은 사건 발생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해당 영상을 촬영했던 게 작년 12월 말이었어요. 네. 근데 촬영하고 이틀 뒤에 갑자기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러면은 우리 중고차 판매업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거 심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드디어 2년 만에 심의를 하겠다라는 거였죠. 사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천명하고 나서 좀 약간 급하게 부랴부랴한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뭐 업계들은 환영하는 그런 눈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1월 14일에 해당 심의가 열리기로 하면서 이제 뭐 완성차 업계도 그렇고 중고차 업계도 야 드디어 2년 질질 끌어오던 거 이 지지부진하던 거 드디어 해결되는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월 중순에 거의 뒤통수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네, 뒤통수에 가까운 결과라면 완성차 업계 뒤통수인가요? 아니면 중고차 업계 뒤통수인가요? 희한하게요. 네. 둘 다한테 뒤통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쌍으로 칠 수 있죠? 중고차 관련 단체들이 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신청을 한 게 2019년도 일이에요. 네. 이 데이터가 너무 노후화됐다. 데이터 새로 리뉴얼 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면은 우리가 3월에 해줄게. 3월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거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 현 상황을 더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한 뭔가 그런 조치로 느껴지는 게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3월 이후면 대선을 염두에 둔 결정인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 완성차 업계 반응 어떤가요?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파이가 제일 큰 곳은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엄청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1월 4일이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영업일이에요. 근데 바로 용인시청에 가서 자동차 매매업 신청을 합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네네.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660제곱미터, 이게 평수로 치면 한 200평 정도 되는 이 전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마 현대차가 용인에 좀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심의를 3월로 어쨌든 유보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기아가 이번엔 전라북도 정읍에다가 자동차 매매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요. 현대차 계열의 물류를 담당하는 곳이죠. 현대글로비스가 20일에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론칭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전에도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하긴 했어요. 중고차 경매 이런 것들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중고차를 경매로 매입을 한다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매매 상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었다면은 이번에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업자들과 소비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B2B에서 B2C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은 이 플랫폼 자체가 현대차 인증 중고차를 위한 플랫폼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일단 현대자동차 그룹의 입장은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을 존중할게. 너네가 어떻게 결정을 지어도 우리는 그에 따를게.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행동은 정반대잖아요. 아무래도 좀 유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중고차 업계 반발이 또 상당할 것 같습니다.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작년에 완성차 업계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중고차 업체들이 좀 발끈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사업조정이라는 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조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것하고 사실상 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될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이거 사업 개시를 좀 늦춰달라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업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받아들여가지고 1월 4일날 현대자동차가 이 자동차 매매 신청을 했다 그랬잖아요. 1월 13일날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됐는데 예. 1월 19일날 기아가 또 자동차 매매업을 신청을 했잖아요. 네네. 전북 정읍에다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전북 자동차 매매조합, 그러니까 전북에서 중고차 매매하시는 단체죠. 여기서 전북 정읍에다가 너네 이거 사업 받아들이면 안 돼, 신청 받아들이면 안 돼 하고 이제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게 촬영일 기준 오늘이에요. 네, 오늘 시위를 한다고 하고 정읍시장과 면담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제 기아가 이렇게 중고차 시장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개시를 늦추도록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전시장을 매입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권한이 없다. 지금 현재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째 의견이 좁혀지기는커녕 들을수록 점점 더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너무 크죠. 네, 책임이 너무 큽니다. 지연시키고. 네, 6개월 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걸 2년 넘게 끌어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밀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중고차 업계랑 완성차 업계 간에 좀 간극을 줄여보려고 노력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안 됐을 때 그것을 이제 선택하고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거대 집단 사이에서 사실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했다, 좀 이도저도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여론과 언론들의 중론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2년을 넘게 끌어오던 결정을 또 미룬 게 하필이면은 대선 후예요. 차기 정부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성차 업계나 뭐 이제 중고차 업계나 여태까지 계속 기다려왔었는데 단만 기다려왔었는데 좀 상당히 지쳐왔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계기로 인해서 더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권이 바뀌면 아무래도 바뀐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기존에 논의되었었던 내용들이 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미궁에 빠진 상태라고 보입니다. 네. 결론도 미궁에 빠진 걸로 났네요. 그러니까 3월에 또 관련해가지고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